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오늘도 변함없이 실속 있는 안전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네. 교수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요. 벌써부터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소식이 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강남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아주 큰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새벽 3시경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퇴근을 하면서 관리실 침대에 놓여있는 전기장판을 제때 잘 꺼놓지 않아서 전기장판이 과열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전기장판 과열로 저렇게까지 대형 화재가 발생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1년간 보관해두었던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들 요즘 꺼내서 사용하는 시기가 됐는데 전열기기 사용 전에 주의사항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열기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톡톡 안전연구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생생한 사고 현장과 그 속에서 119 대원분들의 활약이 빛나는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 차량 사고 현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내리막길을 주행 중이던 탑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문이 운전자 다리를 누르고 있는 위급 상황. 문을 분리하기 위해 구조대원들 온 힘을 다하는데요. 운전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골반을 잡아요. 골반을 잡아요. 그렇지. 오케이. 다 됐어요.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예, 다 됐어요. 예, 잘 참았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마침내 운전자가 구조됩니다. 발목과 종아리뼈가 심하게 골절된 상태. 일단 발목과 종아리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 응급처치를 실시하는데요.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서 다행히 소중한 생명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네, 5톤 화물차가 정말 크게 파손이 됐는데 운전자분이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늘 교통사고 현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안전띠의 효용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안전띠 착용 앞좌석만큼이나 이 뒷좌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정 수박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당연히 굉장히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5km로 주행하던 버스가 6m 아래로 굴렀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는 탑승자의 사망률이 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요. 우리나라의 이 안전띠, 운전석 안전띠 착용률이 91%에서 97%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또 조수석의 경우에도요. 81%에서 93%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서 안전띠 착용률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뒷좌석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 그러니까 사고 한 건당 사망자 발생 비율이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의 상해를 입혀 동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7배나 늘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차 뒷좌석을 타게 되면 저는 앞좌석보다 사실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거든요. 사방이 막혀있기도 하고 저를 좀 감싸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 반대라고 하니까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자동차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조금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자동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요,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이동하려는 이 관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하중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쏠리게 되는데요. 또 자동차의 제동 장치가 앞부분에 하부 이제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이제 쏠리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의 앞쪽 하부 부분에 힘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자동차 뒤쪽의 어떤 변이라든지 충격은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뒷좌석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 실험에 의하면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앞좌석 등받이에 목이 심하게 꺾여 사망 가능성이 99.9%로 추정됐습니다. 또 앞좌석에 있는 사람과 강하게 충돌하면서 동승자의 사망률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뒷좌석에 타자마자 안전띠를 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좀 저조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4년 12월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 2015년도 12월에는 27%에 불과했지만 다행히 올해 6월엔 53%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나마 이렇게 이제 착용률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교통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뭐 일본,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은요. 적게는 61%에서 뭐 높게는 97%까지 착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전벨트 매는 습관 꼭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적용 시점은 내년 상반기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요, 이렇게 영상, 그러니까 동영상 형태로 촬영된 그 자료만 가지고도요,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보도 좀 알려주시죠. 네,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받는 공익신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행 구분이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영상이 신고됐을 때 위반 사실이 확실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띠 매는 습관 지금부터라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도봉구 마들로길. 길가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5시 40분경 5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동원됐는데요. 잠시 후 불길이 조금씩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하나의 불씨라도 남긴다면 불길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화재의 진원지는 내부. 내부로 진입하는 소방대원들. 다행히 20여 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음식점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진원지가 주방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주방 화재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5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 주거시설 화재가 전체 사고의 26%인 11,587건을 차지했는데요. 이 중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발생하는 화재가 4,515건으로 약 38%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 중에서도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발생하는 화재가 특히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가스레인지에 뭔가를 좀 올려두고 잠시 나갔다 오던지 졸던지 이렇게 해서 큰일을 겪으신 분들도 한두 번씩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주로 이러한 사소한 실수가 화재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2013년도 소방방재청 주관 주방화재 발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를 우려내거나 식용유를 이용한 요리, 빨래 삶기 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사골의 경우는 생성된 동물성 기름, 빨래의 경우에는 건조된 천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식용유를 이용한 요리의 경우 좁은 냄비를 사용하면 발생된 유증기의 밀도가 높아져서 쉽게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고를 끓인다던가 빨래를 삶는다던가 네. 가스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위험도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신경 써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용유를 이용한 이 요리를 할 때 특히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식용유를 이용하다가 기름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 대부분들은 너무너무 당황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주방에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이 물을 거기다 그냥 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물을 기름에다 직접 뿌렸을 경우에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또 실제로 이제 기름들이 사방으로 불이 붙은 기름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이제 기름에 물을 직접 붓는 행위 하시지 말아야 되겠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혹시 이제 뚜껑이 있는 그런 이제 그릇이었다면 뚜껑을 덮어주시는데요. 뚜껑을 덮을 때도 그냥 급하게 확 덮으시려다 보면 거기에 있는 불꽃 때문에 제대로 잘 못 덮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릇 가장자리부터 살짝 옆으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서 살짝 덮어주시면 불이 자연적으로 잘 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기름을 이용한 조리 중에 불이 났을 때는 물은 위험하고 뚜껑을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럼 일반 음식물 조리 중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식물 조리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가스레인지 점화 스위치나 가스 중간 밸브를 먼저 잠그시고요. 일단 연기만 발생하는 상황이면 냄비 뚜껑을 함부로 열지 말고 물로 냄비를 충분히 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뚜껑을 먼저 열었을 때 냄비 내부가 과열돼 있다면 충분히 공급된 산소에 의해 순간적으로 불꽃이 발생해서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이제 조리를 하는 이런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상단에 보면 후드덕트가 있는데요. 이 후드덕트 부분에 이제 불꽃이 옮겨 붙어서 불꽃이 보인다 싶으시면 이걸 굉장히 빨리 끄셔야 되는데요. 이 덕트를 타고 화재가 확산될 경우에 굉장히 건물 전체로 또 이렇게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덕트 부분에 불꽃이 보인다 싶으면 소화기나 물로 빨리 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부님들이 잘 안 하시는데 이 덕트 후드라든지 덕트의 이런 필터 이런 부분들의 기름때 같은 것들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서 불이 아예 옮겨 붙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집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꼭 설치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타이머콕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타이머 콕 저도 잘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스를 차단해주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스를 차단해서 가스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인데요. 실수로 깜빡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도 타이머콕을 설치해두면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주방 화재는 정말 깜빡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화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장치들도 많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에 또 설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봉교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깜깜하고 한적한 길을 홀로 주행 중인데요. 피고남까지 밀려온 상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아차하는 사이 패자제 혐의를 그냥 들이받고 맙니다. 마음이 급해도 몸이 고단할 땐 좀 쉬어가야 되는데 안타까울 뿐이네요. 어둠이 내린 도로. 한낮에 꽉 막혔던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럴 때 달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도로라고 다 같은 도로가 아닐 텐데 중앙선을 넘은 역주행 차량. 가해 차량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노부부는 심각한 중상으로 목숨까지 잃을 뻔하셨다고 합니다. 야심한 밤 사방이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남에서 북쪽 방향,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데요. 어머 깜짝이야! 오른편에 주차된 큰 차량들이 시야도 가린 상태니 갑자기 달려드는 역주행 차량, 피해갈 재간이 없네요. 중앙선은 곧 생명선. 세상의 모든 선은 넘어도 중앙선만큼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상행선, 하행선 딱딱 구분이 돼 있는 도로.
그런데 와, 중앙선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뺑소니까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감행하는 당신. 그 순간 범죄자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간편하게 난방할 수 있는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열기기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전기장판에 의한 과열에 의한 화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난방기기들은 이 사용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요. 각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톡톡 안전연구소에서는 가정용 전열기기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진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정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들 집집마다 한두 개씩은 또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시고 계실 텐데 전열기기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안전사고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화재가 68%인 9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열이 192건, 화상이 12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재 발생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전기장판 화재가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네, 전기장판 화재는 주로 오래된 전기장판을 계속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열선이 끊어져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거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장판 이렇게 오래 보관하느라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접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접힌 부분을 사용할 때 다른 부분보다 온도가 특히 또 많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장판 상태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열 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본 결과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설정한 지 5분이 지나면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을 접은 채로 5분 동안 있다가 다시 온도를 확인해 보면 접힌 부분의 온도가 60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힌 부분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20도나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 접어서 보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게 되면 열선이 끊어져서 그것도 또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장판을 접었다 폈다 반복하다 보면 안에 있는 열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어진 열선이 전원을 켰을 때 접촉이 됐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불꽃이 발생하는데요. 그 불꽃에 의해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전기장판 사용하실 때 또 하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이 너무 장시간 계속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과열이 되는 이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전기장판은 한 5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 한 1시간 정도는 꺼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좀 차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전기장판을 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담요라든지 이불을 이렇게 덮어두는 경우에 그 안에 열이 축적이 돼서 과열될 그런 위험이 더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요즘 라텍스 침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라텍스 제품들은 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전열기구와 함께 같이 사용하게 되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라텍스 베개와 매트리스를 깔고 전기요를 작동시켰을 때 작동 6시간 만에 라텍스와 전기요의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실제 전기장판과 라텍스 침구류를 함께 사용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요. 이 두 제품은 가급적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라텍스 제품들이 부드럽고 푹신해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사고의 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리고 전기장판에 딸린 온도 조절기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전기장판의 온도 조절기는 고장이 나면 오작동을 해서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기를 밟거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온도 조절기 또한 담요나 이불로 덮지 말고 항상 노출시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밖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기장판 위에는 가급적 의자나 무거운 물건 등을 올리지 마시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거나 구겨서 보관하지 마시고
둥글게 말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실 때에는 KC라고 적힌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 인증 마크가 요즘 포장에 보면 다 표시가 돼 있어서 확인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만큼 주의가 필요한 게 바로 전기난로죠. 네, 맞습니다. 전기난로를 사용하실 때 가장 신경 쓰셔야 하실 게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나 세탁물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하는 건데요. 전기난로에 면티를 가까이 대면 옷 표면의 온도가 10분 만에 무려 13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열에 약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경우 5분 만에 표면 온도가 무려 21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이게 화재의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추울 때 전기 히터가 있으면 다들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옷이 그을리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옷이 타서 구멍이 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전기난로의 위험성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습기 옆에서 이 전기난로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습기 옆에 사용하는 것은 가습기로 인해서 습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누전이라든지 또 이런 합선의 사고, 이런 유발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입니다. 네, 겨울철 실내가 아무래도 좀 건조하다 보니까 가습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크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전기난로 사용 시 주의사항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 히터는 전류 용량이 비교적 큽니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를 꽂아서 사용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전열기를 꽂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콘센트 주변에도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열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예 전원을 뽑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모든 전기 제품들이 그렇듯이 전기 난로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반드시 뽑아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품들이 좋아져서요, 전기 난로가 넘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런 안전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제품이 노후되면서 그런 기능이 고장나게 되는데 이 고장난 줄 모르고 사용하시다가 화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보관하셨다가 꺼내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기능들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다수의 화재들이 순간의 실수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전기 난로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전기 난로 또 전기 기기에다 불이 발생했을 때는요, 일단 가능하면 전원 코드를 빨리 빼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집 댁 내에 있는 누전 차단기 같은 것들을 내려서 전기를 일단 분리를 시킨 이후에 소화기라든지 물을 이용해서 소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요, 두꺼운 담요 같은 것들로 화원이 작은 경우에 덮어서 끄면 빨리 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급증하고 대형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열기기 제품에 대한 안전주의사항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전지대 119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